울산 현대모비스의 2019-2020 시즌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 그리고 챔프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 시즌 역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올 시즌에는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자코리 윌리엄스라는 선수를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동환 기자는 이 자코리 윌리엄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미를 많이 두기는 힘든 영예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라거나의 백업 빅맨을 데려왔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뭐 연습 경기도 이제 뛰고 있고 뭐 그렇지만은 빅맨으로서 뭐 어떤 공격력이라든지 수비력에서 엄청나게 두드러지는 장점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에요. 정말 라거나가 30분에서 35분 진짜 많이는 그렇게 뛴다고 봤을 때 그 남은 시간을 안정적으로 메워주고, 그리고 아이라 클라크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클라크도 뭐 엄청난 노장이지만 뭐 짧은 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고 모비스에서 이미 지난 시즌 뛰어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윌리엄스의 어떤 기량과 현대모비스의 오는 시즌 경기력을 이렇게 좀 많이 연관짓기는 좀 힘들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말 백업 빅맨 한 명 데려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를 보면 그러니까 공격에서 기술은 거의 없어요. 슈팅 레인지 짧고 슛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활동력 자체는 되게 좋다. 그리고 운동 능력 괜찮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환 기자 말이 맞는 거죠. 완전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100% 동의하고, 라그나 선수의 백업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라 클라크 선수가 어느 정도 뛰긴 하겠지만, 아이라 클라크 선수는 작년 시즌보다는 좀 위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라그나 선수가 흔들릴 때 이 자코리 윌리엄스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도 저는 뭐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에버리지는 가져갈 수 있다. 왜냐면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고 활동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비에서 구멍을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팀 공헌도 자체의 어떤 극적인 저하 이런 건 없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영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모비스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포워드진 문태종 선수와 오용준 선수가 상당히 좀 나이가 있다는 점, 활동량이 떨어진다는 점, 물론 슛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활동량이 떨어졌다는 점, 이 부분은 그 모비스가 가져가는 약간 아킬레스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을 앞두고 FA 시장에서 포워드 김상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뭐 김상규 선수라든지 배수영 선수도 있습니다. 이 포워드진 올 시즌 모비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김상규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정말 데려온 선수예요. 예, 그런 포워드진의 어떤 많은 나이 그리고 줄어드는 활동량,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지금 모비스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되게 난감한 게, 김상규가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2달 정도를 날릴 수 있어요, 시즌 초반에. 예, 그러니까 지금 태국 동행은 했지만 훈련도 제대로 참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되게 모비스 입장에서는 논란 속에 데려왔는데 좀 많이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용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배수용이 지금 오프 시즌 중에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이 3번으로서 어떤 슈팅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슈팅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비시즌 초반 한 6월쯤에 봤을 때는 아직 좀 많이 멀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서 봤을 때는 3점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되게 기본적으로 슛이 좋은 선수들만큼 슈팅을 터트려주면서 3.5번처럼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은, 예전처럼 그냥 대놓고 세깅하는, 대놓고 버려두는 어떤 모습, 버려주는 상황이 됐을 때는 3점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배수용이 김상규가 돌아올 때까지 3.5번으로서 얼마나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자기 역할을 해주느냐, 이게 모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이, 이종현 선수의 복귀는 또 언제쯤이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종현 선수가 모비스가 연습 경기가 있거나 훈련이 있을 때 나타나요, 연습장에. 근데 되게 많이 말랐어요.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되게 많이 말랐는데 아직도 이제 그냥 걸어 다닐 때도 무릎에 아이스팩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냥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도 아직 정상적인 어떤 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지난 시즌 이종현 빨리 복귀했다가 다쳐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종현이 언제 돌아올 것이다, 아직 뭐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올 시즌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돌아오더라도 시즌 말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 그러면 또 4번에는 함지훈 선수가 꾸준히 또 나올 텐데 사실 지난 시즌에 모비스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로 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문태종 선수, 슈터 문태종 선수가 은퇴를 한 상황인데 뭐 가드진은 또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럼 류동혁 기자께서는 올 시즌 모비스의 좀 공격적인 농구 이게 좀 더 강해질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좀 다시 좀 수비적인 농구로 선회를 할 것 같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격적인 어떤 성향, 그러니까 빠른 농구죠. 네.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빠른 농구에 그 다음에 포스트 중심의 어떤 농구가 아니고 2대2 중심의 농구는 그대로 가지고 갈 것 같고 그대로 가지고 가야만 효율성이 생긴다고 지난 시즌에 입증을 했고 유재학 감독도 그렇게 저는 이제 완전히 선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모습들은 가지고 갈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종현 없고 문태종 없는데 이 부분은 좀 크고요. 그리고 지금 김상규도 지금 쉽지가 않고 근데 양동근이나 함지훈 선수가 노사 현상이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역할은 충분히 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부분을 이대성이나 배수영이 메워야 되거든요. 말한 것처럼 이대성이나 배수영이 메워야 되고 또 뭐 서명진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박경상 이런 선수들이 메워야 되는데 근데 저는 작년만큼 굉장히 뭐 극강이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모비스가. 그 정도는 아닌데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근데 어떤 점이 그러면은 조금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선수층 자체가 두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준범이 그래서 들어오면 좀 더 이제 옵션을 갖다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를 작년에는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이렇게 경기를 붙었을 때 모비스가 완전히 완벽하게 유리하다, 완벽한 포지션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이 없어요 지금 몇몇 팀을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전력 자체가 모비스가 극강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강호인데 문제는 여기서 모비스를 그래도 높게 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직력 자체가 너무 농익어 있다. 그러니까 전자랜드 편에서 이동환 기자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 그 완성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 완성도는 사실 모비스가 제일 강하다. 그리고 그동안 매 시즌 완성도를 갖다 입증시켜 왔다. 그런 면에서 모비스는 여전히 탄탄할 것이다. 라는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그동안 모비스가 왜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새로운 대체 선수가 와서 잘 메웠잖아요. 잘 메울 뿐만 아니고 연승을 타면서 막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강조를 하지만 한 코트에 한 명씩밖에 못 뛰어요, 외국 선수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박경상, 뭐 서명진, 뭐 김수찬, 뭐 오용준 이런 선수들, 배수용 이런 선수들이 유재학 감독의 어떤 전술에 맞춰가지고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제도 변경도 모비스한테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종현 선수의 부상 공백 그리고 함지훈 선수의 노세화 그리고 자코리 윌리엄스 선수가 이게 본인이 엄청난 거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라거나 선수의 집중도가 굉장히 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라거나 선수 같은 경우에 삼성 썬더스에 있을 때도 이게 체력이 강점이지만 한번 치골염으로 큰 부상으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대들이 높이가 높아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라거나도 피지컬적으로 경기 자체에서 고전하고 이것이 뭐 모브 상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그 백업으로 자코리 윌리엄스, 아이라클라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제 체력 문제 체력 안배에는 어느 정도는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서명진과 배수용 언급하셨는데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명진과 배수용이 성장을 해줘야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즌 대비 조금은 얕아진 로스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서명진의 어떤 훈련 모습이나 연습 경기를 보고 와서 느낀 점은 오는 시즌에 기량발전상 후보 한 명 꼽는다면 저는 서명진이거든요.
피지컬적으로 일단 이 선수가 신발 안 신은 키가 거의 190이 됐어요. 지금 키가 컸는데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뭐 발바닥에 살짝 부상이 있긴 한데 정규 시즌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도 고졸 루키로서 되게 괜찮은 패스 센스 보여서 좀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번 비시즌에 보이는 모습은 되게 공격적이에요. 예, 특유의 피지컬 앞서서 더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더 적극적으로 슛을 던지는데, 저는 이게 좀 현대모비스가 계속 어쨌든 노쇠화되고 있잖아요. 양동구도 노쇠하고 있고 함준도 노쇠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족분을 이 서명진이 좀 메워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에서. 예, 물론 아직 너무 많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고 좀 이제 투박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모비스가 기본적인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서명진의 그 에너지 레벨, 그리고 좀 성장하는 그런 공격성,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환 기자가 올 시즌 좀 눈여겨봐야 할 모비스의 선수로 서명진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그럼 예상 순위는 어떤가요? 저는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가 압도적인 정규 시즌 1위를 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가.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 선수의 신장이 작았던 게 저는 꽤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비마다 라거나가 페인트존에서 상대 외국 선수를 압도를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갔던 거, 저는 이게 되게 컸다고 봐요. 물론 기본적인 대승도 많았지만, 그런 면에서 이번 시즌은 그런 그림이 지난 시즌만큼은 많이 나오기 힘들다고 봤을 때 압도적인 정규리그 1위를 재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팀의 완성도,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완성도가 있고, 어쨌든 이대성, 서명진, 배수영 같은 그나마 젊은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준다고 봤을 때, 그리고 라거나는 여전히 좋은 빅맨이라고 봤을 때 이 팀은 1위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되게 치열한 1위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고, 저는 SK랑 1위 경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이동환 기자의 또 순위 예측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류동혁 기자가 생각하시는 현대모비스의 2019-2020 시즌 예상 순위와 키플레이어 한 명을 꼽아주시죠. 이번 방송 사실 살짝 불안합니다. 이동환 기자하고 지금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정말요? 그래도 모비스가 네. 똑같아요. 모비스 네. 1위인데 네. 그 압도적 1위는 못할 거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1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유도 비슷해요, 거의. 예. 그래서 뭐 그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 같고, 저는 이제 좀 핵심적으로 라그나 선수를 지금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세계선수권 대회에 가서도, 농구월드 갔었어도, 솔직히 라그나 선수가 지금 그동안 제가 이제 평가한 거는 뭐냐면, 포스터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미 어떤 신장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블록슛, 세로 수비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키 큰 선수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이전까지 고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데, 농구 월드컵에서 자기보다 큰 선수를 상대로 해서 어찌 됐든 득점을 갖다 올리고 움직이면서 득점을 올리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단순한 어떤 포스트업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즉 이제 자기보다 키 큰 상대, 이런 상대를 하고도 이제 그 1대1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태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m 제한 철폐를 했지만, 그래서 좀 더 높은 선수들이 오지만 라그나 선수는 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를 압살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도 리그 최고의 센터 중 한 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그나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모비스 농구를 보시는 분들은 라거나 선수가 본인보다 큰 이제 2m 신장 제한이 폐지가 된 상황에서 자신보다 큰 선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모비스 농구를 보시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프전 우승을 한 모비스가 과연 올 시즌에도 계속 또 한 번 우승을 할지, 아니면 판도가 바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좀 KBL을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